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초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기초라고 되어 있죠. 이산화탄소는 이 산업기사 시험 문제는 이산화탄소가 기사 시험보다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사 시험은 이게 나올 또 안 나올 또 하는데 산업기사는 이게 한 문제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범위가 더 까칠하다 이렇게 봐야죠. 이항분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항분포를 이룩하는 확률 가정을 이건 정의예요. 이항분포는 N개일 때의 4배 시도. 베르누이 시행은 한 번 하는 경우에 4배 시도? 도까지도 뭐 한 번 하니까 뭐 없겠지만 4배는 맞고요. 시행 그 자체는 간섭을 안 맞죠. 근데 또 독립이 되려면 다음번도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안 간 건데 그걸 가지고 시도이라 그래요. 그냥 시행도 독립이다. 그래서 정의를 이게 이제 이항분포니까 이항분포는 베르누이 과정을 연속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이룩하는 확률 과정을 베르누이 과정의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한다. 뭐 틀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일반적으로 쓰는 정의예요. 그래서 베르누이 시행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이항분포는 4배 시도, 하늘의 주축이라도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행은 독립인데 이 말을 잘 틀리게 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사상은 독립이다 이렇게 쓰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맞죠? 시행은 독립이니까. 각 시행에서 오로지 두 가지 사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틀리게 하는 거예요. 사상은 독립이다. 금방 시행은 독립이라고 그러고 사상은 독립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사상은 배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이항분포의 가장 주요한 주 특징 가지고 오답을 만들었네요. 성공할 확률을 P라고 하면 P가 확률이다 그러면 이 확률은 어느 시행에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 이게 독립의 정의예요. 독립시행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불량품수 부적합율과 같은 P분포죠. 율이니까 불량품수 그러면 이 품이 들어가면 MP가 됩니다. 요즘은 이 불량이란 말 안 넣어줄 거예요. 이게 초기의 문제니까 그렇죠. 06년. 근데 이때가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04년도에 그 전까지는 그냥 불량이라 나왔는데 갑자기 부적합품이라고 바꾸니까 사람들이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당시에 그거를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시험 문제에 그 불량이란 말을 했던 거고 거의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말을 안 썼어요. 근데 이게 옛날 문제를 갖고 모든 문제를 다 편집하다 보니까 옛날 문제에 있던 게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깜빡한 거예요. 빼야 되는데 지금은. 같은 개수치는 이항분포를 하는데 이항분포 이게 맞아요. 이항분포를 하는데 이항분포가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정규분포에 근사하는 조건은 개수치가 정규분포할 때 정규분포가 발을정자 아닙니까? 이 발을정자 반양성공할 때 봤죠? 뭐예요? 오자죠? 그래서 오규분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지금 이 보면 이항분포나 포화성분포가 정규분포에 근사될 때 보면은 MP가 5보다 클 때라고 되어 있죠. 기대값이 5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E가 5보다 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요것이 바로 이항분포의 그림이에요. N이 100개인데요. 요건 P가 1%짜리고요. 이건 P가 10%짜리입니다. 제가 어저께 미리 탭을 돌린 거예요. 그러면 이 MP가 100 곱하기 이건 10%짜리니까 평균이 10이죠? 틀림없이 10일 때 제일 높을 거예요. 제일 높죠? 10을 중심으로 딱 보니까 어때 이거? 좌우대칭이죠? 정규분포 맞죠? 얘는 이거 P가 1%짜리거든요? 그러니까 MP가 100에 0.01 하면 1이 되죠? 1이 되니까 1일 때 제일 높죠? 기대값이 원래 제일 높아요. 기대값대가 평균이 되거든요. 제일 높죠. 그래서 지금 현재 딱 나오는데 이건 지금 좌우대칭 아니죠.
이게 아닌 이유가 있어요. 좌우대칭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응? 이렇게 돼야 되는데 0 이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디로 오느냐?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오다가 이쪽에 한쪽으로 왕창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양이 많아진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평균이 꽤 멀리 있죠? 그럼 삼각형 그려도 충분히 그리는 거예요. 이등분 삼각형 그릴 수 있어야 정규분포가 되거든.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는 되냐? 5만 돼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이 그려지는 기준이 5가 돼야 된다. 그래서 원래 이름 누가 성명철학이라고 그랬죠? 5규분포. 전부 5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헷갈리죠? 얘 MP가 5보다 커야 돼요. 근데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대개가 이제 보통 짱구져 있는 분포인데 한쪽이 작은 쪽이 P이고 큰 쪽이 1-P예요. 근데 이걸 밖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P가 크고 1-P가 작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삼각형만 있으면 이런 삼각형이 없으란 법은 없죠.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1-P 쪽이 작을 수도 있고 이게 클 수도 있잖아요. 누가 클지 모르죠. 근데 대칭이란 얘기는 양쪽이 다 5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쪽도 거리가 5 이상이고 이쪽도 5 이상이고 좁으면 안 되죠. 그래서 MP가 됐건 N1-P가 됐건 둘 다 5보다 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한 번에 표현하는 걸 수학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P가 0.5보다 작을 때 작은 쪽을 곱한 것이 5보다 크면 큰 쪽은 어떻게 될까요? 5보다 억수로 크다. 그래서 5규분포인데 이것처럼 어렵게 돼 있지만 어쨌든 작은 쪽도 5보다 커야 된다. 큰 쪽은 5보다 큰 게 당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P가 0.5보다 작을 때 NP가 5보다 크다. 거꾸로 해서 0.5보다 크면 그러면 반대로 N이 1-P가 5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4번 이항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P가 1일 때는 평균치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건 틀렸어요. 무조건. NP가 1일 때가 대칭이 아니고 P가 0.5일 때 대칭이다. 지금 N이 6이고요. P가 0.5예요. 그럼 P가 0.5죠? 그럼 이게 NP가 5보다 작아요. 3이니까. 그럼 이론적으로는 정규분포가 안 돼야 되죠. 근데 P가 0.5면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딱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이건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완벽한 좌우대칭이죠. 이항분포 그린 거예요. 이항분포라고 돼 있잖아요. 컴퓨터로 그린 거니까 컴퓨터가 거짓말을 안 하죠. 그래서 P가 0.5일 때는 시험문제 이런 게 있어요. 초기화분포는 P가 0.5일 때 좌우대칭이다. 그걸 특징이라고 써놨는데요. P가 0.5면은 다 좌우대칭이에요. 한계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한계가 있을 때 0.5인 경우는 없죠. 어쨌든 간에 확률이 0.5라면 그거는 좌우대칭일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마 근데 시험 문제는 사실 초기화분포가 0.5다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맞죠? 초기화분포도 0.5일 때는 좌우대칭이 되니까. 자, 두 번째. MP가 5보다 크면 무조건 이게 평균이니까 기대값이니까 정규분포에 근사한데 작은 쪽이라 그랬죠. 이항분포니까요. 이항분포일 때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쪽도 5보다 크고 이쪽도 5보다 커야 되는데 얘가 지금 0.5보다 작죠? 이런 모습이죠. 이때 이것이 5보다 크면 이건 당연히 5보다 한참 크죠. 그래서 좌우대칭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 P가 0.1이고 0.1에서 10일 때는 푸아송 분포에 근사한다. 이산형 분포끼리는 10의 법칙입니다. 초기화, 이항, 푸아송을 갈 때 초기화가 이항으로 가는 조건은 뭐예요? n분의 n이 0.1보다 작을 때. 그럼 이제는 10의 법칙이죠. 이항이 푸아송을 갈 때는 당연히 P가 0.1보다 작을 때. 이건 뭐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기대값은 같고 분산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분산이 90% 이상 같을 때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0.1이고 NP가 0.1에서 10일 때에는 푸아송분포에 근사된다. 이거는 빌어먹을 규정인데요. 이게 왜 들어갔냐 하면 원래 푸아송 수표가 0.1에서 10까지밖에 없었습니다. M값이. 그러니까 0.1보다 작으면 M값이 없으니까 적용을 못하고 10보다 크면 N값이 없으니까 적용을 못하던 시절은 푸아송이 있던 시절 얘기죠.
지금은 계산기로 떼면 되죠. 이게 사이에 없어도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빼야 돼요. 이거 하나면 정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맞는 거죠. 매 시행에서는 두 가지의 사상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두 가지의 사상이 일어나죠. 그게 배반사상이라는 얘기죠. 이항분포니까요. 정의가 이항분포 아니에요. 이게 맞죠. 이 사상들은 서로 독립적이고 배반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시행이 동계되니까 이것도 사실은 요 말은 좀 빼고 사상은 서로 배반적이어야 한다. 이 말이 사실은 정확하게 맞는 게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모집단의 부적 하품률이 P이고 로트의 크기가 N인 모집단에서 표본 N개를 취했을 때 부적 하품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를 바르게 표현하는 것은 그냥 P구 N개를 취하면 이건 뭐 이항분포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단서가 이렇게 줬거든요. 이게 문제를 집단에 까다롭게 준다고 준 거예요. P가 10보다 컸죠? 10%보다 크면 지금 보시면 이항분포와 포화분포로 근사할 때는 당연히 조건이 P가 0.1보다 같거나 작다는 거예요. 어쨌든 0.1보다 작으면 1로 가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거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크다는 얘기는 여기서 1로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럼 포화분포가 답이 될 수 있는 걸 차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체는 포화분포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n분의 n이 0.1보다 작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초기화가 이항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죠. 지금 현재 초기화에서 이항으로 갈 때는 당연히 n분의 n이 0.1보다 작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당연히 저 조건에 대해 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초기화 분포가 맞는데 이항 분포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10의 법칙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얘는 이항 분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항 분포의 평균과 기대값 두 가지죠. 평균은 NP죠.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되면 이건 초기화 분포예요. 모집단이 N개의 집단이 있으니까 초기화 분포니까 이건 맞아요. 지금까지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왜냐고요? 근사를 한다 그래서 초기화 분포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만 답이 나왔으면 이건 오답이에요. 둘 다 답이 돼요. 초기화도 되고 이항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정답이죠.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초기화는 지금 여기가 없네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초기화 분포와 이항 분포와 포화 분포의 차이가 뭐냐? 분산 문제죠. 얘가 항상 기본이에요. NP 1-P.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이게 맞죠. 이거는요. 얘는 P가 굉장히 작아요. 포화 분포는 특징이 1로 가려면 P가 0.1보다 작은 거죠. 이게 0.9보다 큰 거예요. 0.9에서 1 사이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거의 뭐라고 봐야 돼요? 1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0으로 수렴이 되는 거니까 포화성분포 입장에서는 NP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포화성분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오답이 되는 거죠. 포화성분포는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요. 반면에 초기화 분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초기화 계수가 들어가야 돼요. 화투장이 줄어간다. 그런 얘기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죠. 계속 줄어가게 되는 거니까 줄어가는 것을 보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초기화 계수가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될 게 없는 거죠. 이게 안 붙으면은 값이 안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된 거죠. 8번 다음에 각 분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항 분포는 P가 0.5보다 작을 때 NP가 5보다 크다. 이 정의죠. 오규 분포.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오케이. 이항 분포가 P가 0.5보다 작으면 여기는 사족이고 이것도 사실 10의 법칙이죠. 10분의 1에서 10까지. 10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수 찍기는 무조건 10의 법칙에서만 적는데 10의 법칙의 숫자가 아닌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찍으려면 그렇게 찍으면 된다는 얘기죠. 10의 법칙. 0.1, 10. 그러니까 10분의 1, 10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시험 문제 0.1, 1.0 이런 게 있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0.1, 10. 10의 법칙. 그래서 일단은 포화분포에 근사된다.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n분의 n이 10보다 작을 때 원래 n분의 n이 0.1보다 작으니까 뒤집으면 역시 10의 법칙이 되죠. 1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보다 커야 초기화가 이항 분포를 오는데 작을 때는 초기화 분포를 따른다. 진짜 되게 어렵게 써놨네요. 헷갈릴 수 있게 해놨죠? 초기화 분포를 따른다가 아니라 이항 분포로 근사할 수 없다라 그래야 돼요. 만약에 초기화 분포에 근사된다 그러면 오답이 됩니다.
그냥 분포는 거꾸로 분사될 수는 없어요. 즉 확률이라는 것은 낙관적인 것은 사기라 그래요. 낙관적인 사기라는데 3포가 큰 거를 작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작은 걸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계심을 준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비관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있지만 정보는 낙관적으로 얘기하면 된다. 그러니까 초기화가 이항에 근사되고 이항이 포화송에 근사되는 거지 역근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포화송이 이항에 근사한다. 오답. 이항이 초기화로 근사한다. 보지도 듣지도 말고 무조건 X. 포화송이 더더군다나 초기화로 간다. 있을 수 없는 망화 얘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갈 수 있어도 절대 역주행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포화등포에서 MP가 5보다 클 때는 이건 정규분포로 가야죠. 예, 포화등포나 이항분포나 근사할 수 있는 건 정규분포예요. 거꾸로 정규분포는 포화성이 근사한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걔들은 일로 갈 수 있는데 얘는 일로 못 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포화성이 MP에서 올 때는 이항분포의 근사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정규분포에 근사한다가 답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틀렸으니까. 9번 이산형 확률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N은 표본수고 P는 불량률이며 M은 MP이다. 우라지게 문제가 길죠? 뭐 나머지는 어차피 공식이니까 그거 없어도 이게 사실 이건 없어도 되죠. 예, 이건 뭐 당연히 다 아는 거고요. 포화분포는 M이 5보다 크면 그냥 당연히 5규분포,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이항분포는 그러죠. MP도 5보다 크고 N1-P도 5보다 커야 돼요. 5규분포, 포화송이 아니라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오답이죠. 옳은 것이네요. 옳은 것이니까 1번이 답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5규분포.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죠? 10의 법칙, 5규분포. 이거 알면은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요. 4배 시도, 그럼 한 9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 가지만 알고 EX, VX만 알면 이거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가 되는 거지. 베르누이 분포에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거 말은 어렵지만 PX 1-PX인데 X가 1, 2가 아니죠. 있다 없다니까 0, 1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X가 0일 때는 1-P죠 확률이. 없다 1-P. 1을 넣으면 이건 1이고 이게 0이 되죠. 이거 없죠? P1이죠. 확률 P다. 그리고 있다죠. P는 있는 거고 1-P는 없는 거고. P가 나올 확률 1-P는 안 나올 확률. P가 난다 1. P가 안 난다 1-P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죠? 네, 0, 1이다. 불량률이 P이고 크기가 3배 3배 뭔지 잘 모르겠네요. N이 3N인 모집단에서 표본 N을 비복원 추출할 때 비복원 추출이라고 그랬어요. 비복원 추출한다면 일단 초기화 분포죠? 네, 일단 초기화 분포인데 그러니까 이게 3N이라 쓴 이유가 이항분포라 그러려고 그러는 모양이네요. 불량계수 X의 확률 분포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10의 법칙. 이렇게 되면 N분의 N이 3이라는 얘기죠. N분의 N은 10보다 커야죠. 틀렸죠? 네, 이게 10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번 확률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항분포에서 P가 10%보다 크면 정규분포에 근사하다. 이런 건 없죠. 예, 이항분포에서 기대값이 5보다 커야 되는 거죠. 예, 기대값이 5보다 커야 정규분포에 근사하는데 이항분포는 양쪽이 틀리니까 두 가지가 다 5보다 커야 근사를 하겠죠. 1번부터 틀렸네요. 포화등분포의 표준 편차는 그렇죠. 이건 뭐 EX와 VX가 같으니까 얘가 둘 다 M이죠. M은 MP니까 이 표준 편차를 물었으니까 루트 MP가 되겠네요. 초기화 분포는 N이 크고 복원 추출을 하면 이항분포가 되죠. 복원 추출이면 확률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초기화 분포는 확률이 바뀌는 거예요. 확률이 안 바뀌는 거는 이항분포죠. 복원은 그러면 이항이 되고 쟤는 비복원이라고 해야 돼요. 포화성 분포에서 N이 50보다 작고 P가 0.1보다 작으면 초기화로 근사한다. 이런 근사는 없어요. 근사는 일단 뭐 조건을 다 떠나가지고 초기화는 이항에 근사하느냐 이런 조건은 되는데 이항이 초기화에 근사하느냐 이런 건 안 됩니다. 이항이 포화성에 근사하느냐 이건 되는데 포화성이 이항에 근사되느냐 이런 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항과 포화성은 정규에 근사한다 이건 되는데 정규분포가 이항에 근사한다 이거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로 갈수록 산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을 나쁜 거에 근사시켜서 계산할 수는 있어요. 값이 좀 나빠지니까. 정보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나쁜 거를 좋은 걸로 해버리게 되면 정보가 왜곡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기라 그러죠. 정보는 절대 좋게 얘기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사기지.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방향으로 얘기되는 것은 그건 상관없어요. 그럼 경각심을 심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죠. 95% 이상 변해야 변한 거죠. 5%만 요 범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있으면 안 변한 거예요. 아직까지. 덜 변한 거죠.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빠져야 나빠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보의 특징이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1번 성공 확률이 0.4 P가 0.4라는 얘기예요. 시행의 수가 100회인 이항분포와 근사한 확률 분포는 뭐 이항분포가 어디에 근사되느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P가 기본적으로 이게 5보다 크면 당연히 정규분포에 근사하겠죠. 근데 이게 100이고 0.4니까 40이거든요. 말할 것도 없이 평균이 40이 나오면 이거는 당연히 정규분포에 근사하죠. 푸아등포는요. 안 돼요. 0.1보다 작아야 돼요, 이거. 진짜가 거짓말인가 볼까요? 지금 현재 요것은 이항분포와 푸아송분포입니다. 지금 글자 잘 안 보이죠? 이건 뭐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미니탭에서 글자가 조그맣게 나온 거예요. 돌린 건데요. 똑같은 분포를 돌린 거예요. 이게 이제 평균 100, 확률 0.4. M으로 따지면 100 곱하기 0.4니까 40이니까 이게 M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이항분포는 MP고요. 이걸 입력하면 나오는데 밑변이 긴 것이 푸아송분포예요. 빨간 것이. 이게 푸아송분포고 짧은 것은 이항분포예요. VX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산이 짧고 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려진 형태가 된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항분포라고 돼 있죠. 이항분포 똑같아요. 100 곱하기 0.4에다가 그 다음에 정규분포에서 μ가 40이고 시그마는 얼마예요? 시그마는 MP1마스 P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곱하기 0.4 곱하기 0.6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시그마가 되죠. 그래서 그 루트를 씌운 값이 4.89 어쩌고 나오는 건데 계산기 때려볼까요? 예, 4.89897이거든요. 4.89897 이렇게 돌렸더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뭐냐 하면요. 막대 그래프가 이항분포예요. 그 다음에 점선이 정규분포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5보다 많이 크잖아요. 지금 40이니까. 정규분포하고 지금 똑같은 게 보여주는 거예요. 수학 거짓말 하는 거 알겠죠? 그래프로 보니까 색다르죠? 값을 집어넣어서 제가 지금 분포 그림들을 합성해서 지금 전부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그래야지 봐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계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 알아야지. 지금 사실이라는 게 보이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번엔 뭔가요? 10개 중에 4개의 부적합품이 있는 로트에서 아이고 초기하고 비슷한가 보네요. 양품이 6개, 분량이 4개. N이 10이니까요. 비보건 추출이네요. 초기하면 보네요. 그냥 볼 것도 없이. 2개를 뽑았다. 나타나는 부적합수를 X라고 하면 X의 기대치를 구하시오. 아유, 고맙네요. 기대치면은 EX를 구하라는 얘기죠. 모든 개수치의 배반사상에서는 기대치는 MP가 됩니다.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초기화가 됐던, 이항이 됐던, 푸아송이 됐던 MP죠. N은 2개. 근데 뭐가 X인가요? 부적합분수를 X다. 이걸 부적합수라고 했죠. X의 확률은 0.4네요. 그러니까 EX는 2 곱하기 0.4. 0.8이네요. 간혹가다 이렇게 고마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다른 건 몰라도 EX, VX는 무조건 통계학시험 보려면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게 EX, VX거든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것만큼 외워야 돼요. 그것도 안 외우고 시험 볼 생각 하지 마세요. 자, 지금 현재 1일 때가 지금 기대값이 제일 높죠. 0.8이라고 그랬잖아요. 0.8이니까 여기서 요 사이쯤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기대값이 있는 데가 확률이 제일 높잖아. 지금 현재는 뭐 2가지밖에 없으니까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1개 나오는 경우, 2개 나오는 경우.
두 개 뽑는다 그랬으니까.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 나올 때 확률이 기대값이 0.8이니까 지금 보다시피 제일 높은 거예요. 초기화 분포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지금 초기화 분포로 돌린 거죠. 초기화 분포. 그렇게 해서 지금 전부 다 데이터들을 확률 분포로 지금 뽑아서 여러분들의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기대값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게 나오는 값이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맞다. 물론 딱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기대값이 0에 가까울 때는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쓸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의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다 똑같아요. 무조건 이렇습니다. 기대값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그걸 직접 눈으로 한번 보고 이해하시라고 올려놓은 거죠. 14번 빨간 공 4개와 하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를 뽑아낼 때 그중 2개가 빨간 공일 확률은 얼마냐. 이게 초기화 분포네요. 빨간 공이 4개 있고 하얀 공이 5개가 있다. 임의로 3개를 뽑는데 그 중에서 2개가 빨간 공일 확률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은 다 따지려면 빨간 거, 흰 거, 빨간 거, 흰 거, 빨간 거, 흰 거, 빨간 거, 빨간 거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건 힘들죠.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함수로 구하는 게 훨씬 빠르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9개에서 3개를 뽑는데 빨간 공은 4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2개가 나오고 흰 공에서 하나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계산기에서 바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기 사용법을 확실하게 익혀두셔야 됩니다. 계산기 용법은 유튜브에 남겨놨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4C 곱하기 5C1 나누기 9C3 이렇게 계산했더니 답이 나왔죠? 0.357. 그래서 답이 딱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5번 주머니 안에 같은 크기의 흰 공 6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다. 이때 동시에 5개를 뽑았다. 그럼 뭐예요? 비복원이에요. 동시에 5개를 뽑으면 이건 복원이 될 수가 없어요. 비복원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나올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을 해서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흰 공이 6개가 있고요. 검은 공이 4개가 있다. 이렇게 X를 그렸으면 검은 공을 X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5개를 뽑는 거예요. 5개. 5개를 뽑을 때 흰 공이 3개, 검은 공에 2개가 나올 확률은 뭐냐. 이것이 만약에 단순하게 이항분포라면 굉장히 쉬워요. 이항분포라면, 즉 복원 추출이라면 확률 바뀌지 않으면 쉬운데 문제는 이게 지금 복원 추출이 아니잖아요. 비복원 추출 아니에요. 동시에 뽑아낸다 그랬으니까 뽑았다 넣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한 번 나오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이마에 나오면 비복원이 돼요. 잘 봐두세요. 이건 비복원이다. 무조건 이건 뭐냐? 초기화예요. 그래서 검은 공이 2개가 나올 확률은 10개가 있는데 5개를 뽑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경우의 수가. 그러면 검은 공에서 2개가 나오고 흰 공에서는 당연히 3개가 나와야죠. 볼 것도 없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기를 누르면 6C3 나누기 10C5 이렇게 눌렀거든요. 예,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 누르는 법은 제가 셀카로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법 알아야 돼요. 그래서 0.47619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비슷한 값이 이 값이 되죠. 17번 불량률이 20%인 모집단에서 P가 20%, N이 4개의 시료를 랜덤 샘플링해서 불량품이 1개 이상이다. 아유, 이렇게 나오면 계산을 못해요. 1개 이상이면 하나, 둘, 셋, 4개까지. 4개를 뽑으니까 결국은 이게 1 이상이다 그러면 이걸 다 더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세월에 이렇게 되는 거야. 4개를 더해야 되면. 미치겠죠? 칠판 빵꾸 나겠네요. 4개로 끝났잖아.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이게 확률은 1에서 무조건 이거 빼면 여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얘가 뭐예요? 이건 개수치니까 0인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개 이상일 확률은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을 다 더해야 되니까 0일 때의 확률만 빼준다. 그러면 불량률이 20%인 모집단이에요. 그럼 이제 이 안에 n이 없죠? n이 없으면 n이 무한이라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n이 무한이니까 무한 모집단이 되죠. 그럼 무조건 이거는 복원 추출이 돼요. 그냥 무한에서 무조건 빼내봐야 그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한은 통계에서는 무조건 계속 복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냥 이항분포가 되는 거죠. 적어도 초기항분포는 되지 않는다. 이거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항분포로 복원 추출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냐? 결국은 1-x = 0이라는 얘기는 이게 4개를 뽑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아닙니까? 이항분포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 1이니까 볼 것도 없죠. 그 다음에 20%가 했으니까 0.2가 하나도 안 나오고 이것도 필요 없죠. 1이니까. 곱하기 0.8이 4개가 나와야 된다. 0.8의 4승만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쉽죠? 그러니까 1-0.8의 4승이다. 그러면 0.5904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이것도 계산할 때 이것 따로 계산하고 뺄 필요 없이 그냥 원래 이렇게 1-로 해가지고 계산을 그냥 그대로 때리면 계산이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냥 수식을 다 집어넣어서 해야지 자꾸 따로따로 계산해가지고 합산하려다 보면 계산을 미스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하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수를 피하는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8번 어떤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불량률은 5%다. 만일 이 공정에서 임의로 추출한 10개의 표본 중에서 지금 여기에 뭐가 없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n이 없죠. n이 없으면 뭐라고요? 당연히 복원 추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항분포라는 얘기야. 이거는 최하 이항분포예요. 초기항분포 아니란 얘기입니다. 임의로 추출한 10개의 표본 중에서 불량품이 2개 이상 x가 2개가 넘어가려면 그러면 이건 하늘일조는 못하죠. 이런 무식한 방법 못 풉니다. 1-x가 하나 이하일 대로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공정 중단 확률은 몇 프로냐? 이 문제는 이 이항분을 풀면은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포화송으로 풀면은 m은 먼저 mp가 되니까 p가 일단 5%니까 0.1보다 작죠. 그러면 이제 이 포화송 건설을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n이 10개고 0.05를 하게 되면 0.5가 되죠. 그러면 프로 x가 2 이상일 때는 1 마이너스 이 포화송분포가 아시다시피 2의 마이너스 m 가로 1 플러스 m 이까지는 0일 때와 1일 때죠.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뭐 2분의 m제곱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계산이 상당히 쉽죠. 2의 마이너스 0.5 가로 1 플러스 0.5다. 그러면 0.090204가 됩니다. 9%죠. 9%니까 9.0%인데 이 답이 애매하게 됐네요. 결국 이거 이항분포로 풀었다는 얘기네요. 답이 이렇게 중간에 나와버리면 저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참 이게 황당하네요. 말이 없으니까 이건 이항분포로 풀으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거 안 되고 다시 풀어야겠네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늘이 뭐 방법이 없네요. 뭐 x가 0일 때는 이항분포에서 0일 때는 10개에서 0개가 나오는 거죠. 0.05의 0승이고 0.95의 10승 이건 필요 없고 0.9의 10승이라는 얘기죠. 빼기 10C1 곱하기 0.05의 0.9의 9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계산했더니 0.086이 나옵니다. 8.61%라는 얘기죠. 답은 2번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저기 사실은 포화성 분사로 푸는 게 맞고요. 정상적으로. 근데 이제 산업기사하고 기사하고 차이는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그게 꼭 근사를 하라 말하라는 게 시험 문제에 이상하게 좀 단서가 붙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출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풀어내는 형태로만 시험 문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항문포를 따르냐, 포화성문포를 따르냐, 그거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계산기 때려 갖고 하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포화성문포로 푸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제가 틀린 게 아니고. 이건 문제 내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건 값을 더 떼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포화성문포를 풀었어도, 답이 이거구나, 이렇게 비슷한 값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지. 19번. 모집단의 부적 합품률이 3분의 1이고, 이 모집단부터 5개의 표본을 뽑을 때 분량이 2개가 나타나는 확률은 얼마냐? 두 개가 나타나는 확률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항문포가 되겠죠? 네, OCE. 분량률이 3분의 1이고, 2개가 나타난다 했으니까 3분의 1에서 2개가 나타나고, 3분의 2에서 3개가 나타난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의할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이항문포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일단 n이 없죠? n이 없으면 일단 초기항문포는 아니에요. 이항문포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n이 없으니까 모집단으로 5개의 표본을 뽑을 때 n이잖아요. 스몰 n밖에 없죠. 그럼 무조건 이건 이제 그거고요. 그럼 이 말 자체에서 복원이란 말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사실은 분량이 2개가 나타나는 확률을 복원 추출할 때,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이렇게 말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라지 n이 없는 거야. 라지 n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 문제를 내놓는 거죠. 그러면 라지 n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거 이항문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빨간 공 4개와 하얀 공 5개라고 했단 말이죠. 이 빨간 공 4개와 하얀 공 5개를 놨는데, 여기서 이제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를 뽑아낸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n이 9개인 걸 지금 나왔죠. 로트의 크기가 9개예요. 9개에서 샘플 3개 뽑는다. 근데 이건 또 사실은 뭐가 들어가 있으냐면은 비복원 추출할 때, 원래는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복원 추출이란 말이 있고, 여기서는 복원 추출일 때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출제하는 교수들이 그런 걸 말을 안 넣는 거예요. 말을 안 넣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이항이야? 초기화야? 이렇게 막 헷갈릴 수밖에 없죠. 하여튼 그렇게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건 복원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어쨌든 여기서는 포화성문포는 안 되죠. 왜냐하면 3분의 1이니까 10%보다 훨씬 크잖아요. 포화성은 안 되는 거예요. 0.3292가 나오네요. 20번. 한 문제당 보기가 5개가 있고, 그 중에 정답은, 오지선다? 예, 정답이 하나밖에 나왔다. 이게 시험 문제네요. 10개가 문제라면 n이 10개란 얘기입니다. n이 10개. 정답률은 p라는 얘기인데요. 5분의 1이라는 얘기네요. 하나당, 그러니까 겐토로 찍으면, 겐토로 찍는 사이가 막 찍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항당 맞을 확률은 5분의 1이고 틀릴 확률은 5분의 4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개의 문제 중에 3개의 문제의 정답을 맞출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됐는데요. 전제 조건이 이건 붙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애들하고 틀릴 거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놓은 건데요. 그냥 겐토로 찍을 때, 그런 말이 있으면 이건 성립이 되죠. 문제만 이항문포에 맞춰놓은 거지, 사실은 내용이 엉터리의 대표적인 문제들입니다, 이런 게. 그냥 이거 앞뒤 없이 그냥 막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10개 중에서 x가 3일 때. 그러니까 프로 x가 3일 때의 확률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계속 5분의 1씩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시행이 되거든요. 문제가 10문항당 각각 독립적으로 다 랜덤을 찍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독립시행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맞았다 틀렸다니까. 사상은 배반이죠. 사상은 배반이고 시행은 독립이다. 뭐죠? 이항문포죠. 그렇죠. 이항문포. 이것도 또 이항문포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참 얇죠? 이항문포로 풀면 10개에서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이 3개가 나오고, 그럼 5분의 4는 7개가 나오는 거죠. 0.20133 나오네요. 그럼 답은 2번이 되죠? 예. 이 자체를 이해하면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아마 이게 할 문제겠죠? 이런 걸 가지고 이거 피로 읽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떡 보는 방법은 쉽지 않죠. 21번.
로트의 크기가 초기화일 확률이 높죠? n이 200인 어떤 로트에서 불량품이 아니고요. 불량품율이 부적합품율이 율자가 빠졌습니다. 지금 교재가 미스프린트가 되고 있네요. 15% 발생하였다. P는 0.15가 되고요. 시료의 크기가 n이 10이고 합격 판정 개수가 1인 샘플링 검사 방식으로 이건 2까지 합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가 1 이하는 합격이다 이런 얘기죠. 이 로트가 합격할 확률은 X가 1 이하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이 이항분포니까 P가 또 0.15면 이거는 0.1보다 크죠. 그러니까 포화성 분사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 0일 때와 1일 때가 되죠. 이게 뭐 이제 겁나서 포화성 분포는 계산을 못 하겠네요. 그럼 볼까요? 문제가 214, 347 이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항으로 안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건 포화성은 곤란합니다. 왜 곤란해요? 15%. 그래서 되긴 되지만 하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차이가 나도 좀 비슷하게 가운데쯤 나올 건데요. 어디 근처에. 여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보통. 이 정도는 차이가 안 나요. 아무리 차이가 나도. 근데 그래도 안 돼요. 자, 그럼 이거 이항표 먼저 풀어보죠. 0이니까 처음에는 뭐 시료 n이 10이니까 10시형이죠. 10시형이니까 뭐 하나만 하고 0.15에 0이니까 이것도 하나만 하고 0.85에 10승 플러스 10C1에 0.15 곱하기 0.85의 9승이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0.544299 8이니까 5443이네요. 근데 만약에 이걸 포함으로 풀면은 이 근처로는 안 가요. 한 뭐 0. 제가 볼 때는 한 58 그 정도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평균이 M은 맞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1.5지만 아까 거를 대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M이 1.5잖아요. 그러면 2-1.5에 1 플러스 1.5죠. 그럼 이게 얼마냐면 0.5578. 제가 이거를 안 넘어갈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 끝자리 이렇게 0.01 단위로 커졌다는 걸 봤으면 제가 안 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따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5578 나왔는데 이거 찍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이거 5449, 684니까 이쪽이 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면 사실은 틀린 거예요. 주관식도 이렇게 풀면 이거 10% 이상이니까 포화성 분사가 안 되거든요. 이 범주가 오차를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22번 모부적 합수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m이 5보다 같거나 클 때 모부적 합수는 근사적으로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 m이 5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모부적 합수는 포화성 분포죠, 이거? 이 자체가 이제 포화성 분포인데 일단 포화성 분포는 이항이나 초기항은 근사할 수가 없어요. 근사하면 정규분포가 근사할 수가 없죠. m이 5보다 크면 그렇죠. 기대값이 5 이상이면 5규분포에 근사한다.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답은 3번인데 어쨌든 거꾸로는 갈 수 없다. 그럼 벌써 이건 뭐 답이 아닌 것만 쭉 써놓은 거죠. 자, 이제 포화성 분포 나왔네요. 23번 단위 시간이나 시간의 함수, 공간의 함수, 시간, 공간, 면적, 길이. 제가 포화성 분포 교육할 때 그 말 했죠.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거기에 어떤 발생 건수는 무한분의 건수다. 이건 무조건 포화성 분포라고 그랬죠. 근데 이 포화성 분포 시험 문제는 꼭 이런 말이 있어요. 희귀하게. 이거 안 넣어도 돼요. 그냥 공간에서 여러 건이 발생했을 때 이러면 되는데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캥기는 거야. 그러니까 희귀하게 발생되는 발생 빈도. 희귀하게라는 거는 안 생기는 건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100건 생기면 어떻게 되냐? 포화성 분포야. 무한분의 100이라도 포화성 분포거든. 이게 100이라 그러면 희귀하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래도 그건 무조건 0이 되는 거예요. 수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뭐 5건이고 6건이고 희귀하게 적용이 안 되는데 하여튼 시험 문제에서는 웃기는 게 희귀한 그러면 우리한테는 포화성 그러면 돼요. 히포크라테스?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 중 포화성 분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은 글쎄 시간 전부 다 x축이거든요. 시간 t 그 다음에 길이 x축이죠. 면적 공간 최적 뭐 이런 걸 대전할 때 이 안에 어떤 점을 찍으면은 그 확률이 이거는 이 실수의 세계 자체가 무한이기 때문에
무한분의 어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개념이 분모가 되면 다 포화성분포예요. 생수 한 병당의 무게, 이건 아니죠. 측정값이잖아요. 이건 무조건 계량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이네요, 뭐. 옥감, 면적이죠. 네, 옥감은 단위가 평면이죠. 평면의 결점수, 포화성분포입니다. 전화 교환, 대의 통화 요청. 통화는 어떻게 발생해요? 모르겠다고요? 통화가 시간에 발생해요. 하루 중에 통화가 일어나고 있죠. 시간은 흘러가고 전화가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시간의 함수, 통화. 안전사고, 시간의 함수예요. 생일을 카운트하고 있다, 시간의 함수예요. 데이트 시간을 기다린다. 오늘 데이트가 한 건 있어. 그게 포화성분포예요. 자동차 최종 검사 시 나타나는 부적합 수. 자동차는 어떻게 돼요? 최적이죠. 한 대에 어떤 안에 뭐 여러 가지 부적합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최적, 시간, 면적 하나씩 다 있네요. 전부 다 얘가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자, 포화성분포 이해가 가죠? 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26번 포화성분포의 성질을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포화성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똑같은 분포예요. 그래서 EX와 VX가 같다. 그럼 무조건 이건 포화성이에요. 시험이 잘 나오는 거는 표준 편차가 M이다. 그럼 무조건 오답입니다. 분산이 M이다. 이건 무조건 맞는 거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철판 직물. 벌써 뭐예요? 면적이죠, 면적. 그럼 포화성분포라는 거죠. 면적당 연속체의 일정 단위 내에 평균 M개의 흠이 있을 경우에 랜덤하게 일정 단위를 취할 때 흠이 나타나는 확률. 면적의 몇 개? 그런지 이건 확률은 포화성분포를 따르는데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렴값으로 돌린 거죠. 말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확률은 맞긴 맞죠. 근데 확률이 0에 가깝죠. 네. 이항분포에서 P가 0.1보다 틀렸죠. 이건 작아야죠. 하늘이 두 쪽 나도 이항이 포화성으로 가려면 P가 작을수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P가 0.1보다 작아야만 근사하게 되지 크면 무조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수치기는 10의 법칙이다. 거기서 지금 틀린 거예요. 역시10을 쓴 거죠. 크다. M이 5보다 크면 오규분포,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답은 3번이 틀렸죠. 요거는 지금 포화성분포가 근사한 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현재 포화성분포의 평균이 3이거든요. 0, 1, 2, 3. 이게 1, 2, 3이죠? 3일 때가 지금 제일 높죠. 근데 3일 때는 지금 현재 여기가 가파르게 올라가죠. 근데 여기 지금 각도가 더 틀린 거 지금 보이죠? 이거하고 지금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이거 M은 8? 8이네요. 10, 9, 8. 이게 8이거든요. 8일 때 지금 제일 높죠? 대칭형을 보이고 있죠. 부적합합률이 0.05인 모집단에서 4개의 시료를 샘플링했다. P가 0.05고요. N이 4개예요. 그러니까 P가 매우 작고 N이 매우 크죠. N이 별로 안 크다고요? 네. 근데 어쨌든 P가 매우 작잖아요. 했잖아요. P가 0.1이면 포화성분포에 근사한다고. 원래대로 하면 이거 이항분포로 풀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단 포화성분포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글쎄 어떻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산업기사 시험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솔직히 출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힌트라고 준 모양인데요. 그게 여러분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거는 이건 포화성분포야.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10% 이하면 포화성분포다. 이게 정리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를 계속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준다 그래서 포화성분포로 하고 안 주면 이항분포로 풀고 그거야말로 더 웃기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포화성분포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이렇게 줬는데 안 그래도 포화성분포로 풀어야 돼요. 이거는 4 0.05라 그랬는데 이항분포로 풀어도 되긴 되죠. 불량품이 하나도 없을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MP가 얼마예요? 4 곱하기 0.05니까 0.2가 되네요. 그럼 불량이 하나도 없을 확률은 2의 마이너스 0.2가 되겠죠. 뭐. 요까지니까요. 2의 마이너스 0.2죠. 0.8187이 됩니다. 0.8187이가 답이 2번이 되는데요. 이항분포로 풀면은 이건 비슷하게 찍을 수 있어요. 이항분포로 푼다고 틀리진 않아요. 거의 값이 비슷할걸요? 4C형 0.05의 0승이고 0.95의 4승이거든요. 0.8145
그렇죠?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요것이 풀든 요렇게 풀든 간에 이렇게 답을 주면은 이게 그 근사가 된 상태에서는 저렇게 1 간격은 안 되고요. 한 3, 4 정도 간격을 줘야 그 차이에서 이항문풀을 풀던 포화문풀을 풀던 정답을 구할 수가 있죠. 요것처럼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으면 뒷자리가 사실은 포화성 이항 관계없이 아무거나 풀 수 있어요. 객관식에서는. 그리고 주관식에서는 포화성을 풀어도 맞고요. 이항으로 풀어도 맞습니다. 둘 다 맞게 해줍니다. 답 두 개를 다 해놨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돼요. 포화성으로 푸세요. 근데 이항으로 풀면. 그건 그쵸. 포화성을 풀려고 했는데 이항으로 풀면 그건 틀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는 틀리게 하지만은 정상적인 경우는 다 둘 다 맞게 해줍니다. 29번 평균 2.5개의 결점수를 가지는 제품들로 구성된 모집단에서 M이 2.5라는 얘기죠. 한 개의 제품을 샘플링할 때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문제에서 좀 중간에 띵 했어요. 왜 한 개를 샘플링하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결점수 문제인 거 보니까 포화성 문제죠. 네, 포화성 문제라 그러면은 뭐 하나로 하든 단위로 하든 어차피 같은 단위니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결점수가 5개로 나타날 확률은 몇 개냐? 평균 2.5개일 때 그 집단의 평균 결점 개수가 5개일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샘플링 한 것들에 이렇게 해야 돼요. 샘플링 할 때 개당 5개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X가 5개일 확률이죠. 그러면 우선 E-2.5인데요. 원래 이것이 쭉 누적돼 가잖아요. 1, M 제곱 나누기 2 팩토리얼, M 3승 나누기 3 팩토리얼. 그러면 5개면, 그러죠. M 5승 나누기 5 팩토리얼이에요. 그러니까 M이 2.5니까 2.5의 5승 나누기 5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0.0668. 답이 0.06이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거의 식빵스러운 문제죠, 이거. 5개로 나타날 확률. 보통 2개, 3개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데, 아주 웃기게 5개까지 띄워놨어요. 자, 천만다행이죠. 그때까지 누적하시오. 이게 아니라서. 품질 경쟁력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